Blasphemy! Get up. It's time. Thank you, Dizzy. 잘 보셨어요? 네. 네. 이제 또 기독교인이 아니면 혹시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그 예수의 일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종교랑 상관없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또 재미있게 또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이거 함께 보자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또 사실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우리나라가 자본 투자도 하고 제작도 하고 다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보신 것처럼 자막이 나오는 것처럼 그 목소리도 다 우리가 익숙한 분들이고요. 우리 당 그리고 이제 정부가 문화 강국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집권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가 이제 제조업도 굉장히 잘하고 첨단 제조업도 굉장히 잘하지만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큰 또 우리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하나의 또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그래서 타겟팅해서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 한번 마련했고요. 여러분 보실 때 제 왼쪽에 앉으신 분이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작사 아까 이름이 조원국. 네.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제작사 부사장님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무술 영화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인사.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모백스튜디오 부사장 조원국입니다. 제작에 참여를 했고요. 장강 누님하고 이제 같이 회사 같이 일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이제 제작하고 제가 해외 생활 캐나다를 이제 30년 살다 들어와서 배급 일 같은 거 제가 이제 담당해서 투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역구에 굉장히 인재들이 많고요. 여기저기 찾아보면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 기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요. 이 킹 오브 킹스 제작하는데 10년 걸렸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10년? 네, 어떻게 하다가 10년이나 걸리셨어요? 사실 애니메이션이 원래 죄송합니다.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일반적이고 5년까지는 대부분 걸린다고 보는데요.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작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헐리우드 메인스트림 시장에 와이드 릴리즈 할 거다. 이거 헐리우드의 A-리스트 배우들을 캐스팅할 거다. 이제 이런 원대한 계획을 세웠더니 그게 되겠냐? 예, 좀 너무 망상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자금 구하는 거에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고 자금이 구해지면 진행하다가 돈 떨어지면 멈췄다가 이제 이걸 좀 반복하고 그러다 또 팬데믹 사태 터져가지고 또 중단되는 기간이 꽤 있었고 네네 좀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공식적인 투자는 265억 정도 들었는데요. 그게 그때 당시 제가 시작할 때 환율이 딱 2천만 불을 환율 적용하면 그 금액이었어요. 제가 계획을 세울 때 2천만 불 제작비에 무조건 맞춰서 하면 승산이 있을 거다라는 게 제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연되다 보니까 제작비 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안타깝지만 한 90억 정도 추가 제작비가 들었는데 제가 투자 지분을 이렇게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그냥 사비로 해결을 해서 결국은 한 360억 들었어요. 사비가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게 제가 막 재산이 엄청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을 제가 팔고 대신에 그걸 이제 제작비로 넣고 제 개인 자산 털 수 있는 건 다 털고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스타트업도 그렇고 뭐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대박이 나려고 그러면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몰빵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정말 왜 저런지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한두 분 계셔야 그게 나중에 크게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이 정말 남다른 분이 또 계셨네요. 이번에 그 국민 임명식 할 때 문화예술인 대표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박수. 네. 저는 가장 좀 에피소드 여러분 놀랬던 게 이제 저희 영화가 6월 2일 케네디 센터에 2번 상영을 했어요. 이제 케네디 센터가 그 위원장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근데 5월 중순에 저희 배급 사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밤 제가 이제 11시쯤에 케네디 센터 거기 그랜넬이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 하시는 분이 우리 영화를 패밀리 영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첫 영화로 저거를 패밀리 크리스찬 영화 너무 상영을 직접 요청해 온 게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뭐 서너 편 상영 중에 있는데 한국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요청했지 직접이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저희 사장 제라트라는 사장한테 혹시 이거 이반카 패밀리하고 트럼프 아직 봤지? 그러니까 분명 봤을 거래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승인을 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싫으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이에요, 거기 거기? 이사장. 케네디 센터 지금 이사장이세요. 전체 다 관리하시고 네. 그래서 한 번 상영하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2번, 3시, 6시 2번 했어요. 그랬고 영상하고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미국인들이나 기독교 단체나 모든 분들 저희 영화를 그냥 거의 미국 영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인정해주는 영화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도 지금도 웃긴 게 미국분들 어떤 많은 분들은 저희 영화가 코리아에서 만든지 모르고 픽사에서 만든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어디 뭐더라 줄리 먹스나 캐릭터가 감독님한테 여쭤보십시오. 네. 감독님 어떤 뭐 관계가 있나요? 제가 이제 아트웍 작업을 할 때 네. 사실 저희가 거의 이제 한 8, 90년 디즈니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디즈니의 익숙한 룩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디즈니 룩이 아니면 좀 마이너하게 그래서 제가 디즈니의 그 편안한 룩을 최대한 흉내는 내되 아류로 보이지 않는 독창성 그걸 찾느라고 아트웍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룩이 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다만 예수님 시대는 약간 그 예수님 목수였기 때문에 캐릭터들을 목가기 전처럼 되게 굽게 딱딱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각지게 이제 그런 차이를 좀 준 거죠. 그래서 독특하지만 편안하고 익숙하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애니메이션인데 실사 영화처럼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한 다음에 조명을 실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실제 영화처럼. 그래서 조금 조명을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다른 애니메이션과 달라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인가 거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장면 그 시장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광장 앞에 광장 로마 병사가 내려다보는 네네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영화가 사실은 엄청난 대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엑스트라도 수만 명씩 나오고 장소도 계속 변하고 그래서 저희 영화를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제작을 했으면 제작비가 최소 1억 5천만 불은 들어갔을 영화죠.
근데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2,500만 불 규모거든요, 제작비가.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 그 80명의 직원들이 60명. 60명. 지금은 60명이고 80평 공간에 헷갈렸어요. 예, 80평. 80평 예. 공간에 60명. 예.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네요. 너무 고생하죠. 정말. 그러면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보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좀 팔자가 좋아지셨나요? 너무 직설적인가? 자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게 잘 돼서 네. 글로벌 기업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다행이죠. 이제 직원들은 다 몰라요. 저희가 거기서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 그래서 아. 계약서 어저께 다 이제 썼고요. 어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글로벌 기업인데 제가 이제 픽사하고 드림웍스나 디즈니처럼 키워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낙을 해서 오케이를 해서 거기서 그걸 이제 좀 이제 저희가 뭐 상장을 하던 어떻게 키워서 보상을 해줘야죠. 네. 그 항상 그 아쉬웠던 게 보면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 이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예전에는 이제 원화를 그리고 동화 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했었죠. 네, 지금은 근데- 이제 3D로 컴퓨터로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은 굉장히 뛰어난데 맞습니다. 늘 언제나 저희가 항상 항공일 다 그럼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OEM 안타깝지만 근데 네. 뭐 미국이나 헐리우드의 되게 유명한 작품들은 대부분 한국 회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하청 예전에 받아서 사실 그 히트친 애니메이션도 거의 한국 사람들이 실제 다 그 밑에 이제 그림 그리거나 뭐 이렇게 제작하는 것들은 근데 콘텐츠가 항상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좀 이제는 뭐 많이 좀 진일보하는 것 같아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애니메이션은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뭐 당연히 헐리우드는 당연히 세계 최고고 애니메이션 강국이 캐나다,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정부가 지원 자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이렇게 가꾸고 그렇게 키우면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영유아물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적은 예산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수준.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킹 오브 킹스가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죠. 근데 앞으로 이런 작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킹 오브 킹스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이 정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제 헐리우드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게이트 오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이제 소구가 될 만한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 나갈 생각이에요. 소재도 다양하게 꼭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적 소재만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미국이 한국 소재를 사용하고 한국이 미국 소재를 사용하고 이제는 창작이 자유롭게 그런 그 구별 없이 활용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뭐 캐대언도 한국 소재인데 그죠? 실은 이제 넷플릭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뭐 영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엔터테인먼트 쪽이 한국에서 제작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세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한국 콘텐츠, 지금 우리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강국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 뭐 더 잘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한국을 일종의 그 테스트베드 삼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5만 불만을 다 처리하다 보면 제품의 완성도가 이제 세계 어느 시장에 내놔도 되는 수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 되냐면요, 우리나라 분들이 헐리우드 영화는 뭐 제작비 비싸니까 뭐 인정해주고 한국 거는 좀 용서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은 돈 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한국 영화, 한국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자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그게 결국 세계 시장에 나가면 다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창작자들의 수준과 완성도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과 사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세계적으로 치고 나갔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만 조금 아직은, 특히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저는 어떤 그 컨텐츠 쪽은 약간 말이 길어질까 봐 죄송스러운데 될 작품만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캐대언 되고 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왜 못했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시는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작품 기획서 왔으면 아무도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희 작품도 제 기획서가 국내에서 투자받기 쉽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수준 이하까지 다 뭐 지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일정 수준이 되면 사실은 많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터지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투자와 지원 쪽의 개념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R&D 생각이 막 나네요. 네. R&D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잖아요. 쏟아붓다 보면 네. 그 중에 뭐가 터지는 겁니다. 일단 웬만하면 다 이렇게 다 투자하고 하다 보면 그 중에 뭔가 대박이 나는데 사실 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정치권에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투자 이거 할 때 너무 그 이미 이제 결과를 목표로 두고 결과에 집착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나야 돼, 대박 날 거를 골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공할 것만 골라,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심사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고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고르는 게 그분들의 눈이라는 게 대중과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사실 좀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뜬 거 보셨죠? 한선숙 장관님이 이재명 대통령님 앞에서 네. 너무 말 잘하셨고, 그분이 네이버 대표님 출신이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도 심사하는 사람이 기술을 이해를 못하고 모르니까 네. 거기서 그냥 탈락시키고, 네. 딴 데 가면 그 기술이 대상 타고 상 타고 네. 대박 나고 네. 그런 게 문제죠. 저희 네. 정부에서 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이런 콘텐츠 영화 만들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막 몇 년 쏟아부어준대요. 러시아가 애니메이션 그래서 되게 강국이라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떤 걸 하냐면 창작자들한테 제작 지원을 해요. 우리도 합니다. 하긴 하는데 우리는 완성을 못하면 회수해요. 근데 전체 제작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10%를 받았어요. 나머지를 한 50%, 60%를 자기가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하다가 결국 완성을 못했는데 회수당하면 신용불량자로 파산하고 말아요.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주변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그 돈이 유용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인정해 줍니다. 다만 이제 그걸로 계속 먹고 사는 사람이 발생하면 이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니까 2번 이상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중단하고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1번, 2번 정도까지는 완성을 못해도 제작에 비용을 썼다는 걸 증빙하면 회수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는 어떤 방안을 좀 더 모색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 공부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뭔가 질문하면 손을 잘 못 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열심히 막 서로 막 손들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무도 손을 안 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답을 했는데 내 답이 틀렸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집단에 의해서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비난받을까봐 말을 자기 검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검증에.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아니면 어떤 정말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발한 생각 갖고 있을지 이런 것들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일단 해볼 수 있는 기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된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또 시장하시고 또 식사도 하러 가시고 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은 사실 그래서 당원 교육 우리가 뭐 여기서 막 사실 저희가 당원 교육하면 항상 정치적인 얘기, 정치 이슈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이번에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당이 됐다는 것은. 그런데 집권을 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그리고 우리 여당이 함께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또 이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있고 이런 걸 좀 우리도 당원이니까 열성 당원들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더 그 광범위하게 많은 분야의 얘기들 우리가 뭐 깊이는 모르더라도 좀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기회 이제 우리 당원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또 감독님도 만나 뵙고 제작사 부사장님은 우리 지역구 분이시니까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요새 굉장히 다양한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앞으로 당원 교육을 한 번씩 이렇게 할 텐데요. 다양하게 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음 달에는 그 명계남 선생님 모시고 굉장히 옛날 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고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모시고 또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민주주의 얘기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볼까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또 전문 분야 혹은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또 AI 관심 많으시니까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AI 쪽도 한번 하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회비는 꼭 내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많이 와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한번 그런 기회 한번 연말에 연초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감독님 다음에는 뭐 불교 작품도 한번 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한번 간단하게. 다음 작품에 대한 말씀, 사실 성서 기반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작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재밌을 만한. 근데 연달아 성서 기반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작품하면서 뭐랄까 진이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신학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 좀 상업적으로 제가 즐겁고 재밌을 만한 걸 한 작품 정도 더 하고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 또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도 제안들이 갑자기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잘 좋은 작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까 굉장히 탤런트 뛰어나고 정말 훌륭한 탁월한 사람들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보면 이런 작품들도 그렇고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지만 사실은 바이오라든가 AI 뭐 여러 분야에서 정말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 10년 뭐 10년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런 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아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고 관심들 많으시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글로벌한 이제 세상을 쳐다보는, 네, 그래서 우리의 시장은 우리의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입니다.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또 돈도 벌고 또 거기에서 어떤 활약도 하고 나라는 비록 작지만 네, 그런 이제 시대가 오고 실제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게 커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함께 하신 두 분께 그리고 이 영화 만드신 분들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사진 찍어야